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참 블링블링하죠.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제가 오늘 우리가 어차피 약국에서 이야기할 때 소변 대변 문제를 체크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뭐 더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건강에 3요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잘 싸는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떤 그 다시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 점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비염 영양제 중에서 일부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걸 먹었는데, 물론 효과를 봤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변을 보는데 굉장히 쾌변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속에 비염 영양제로 나왔던 그 속에 들어있던 생약 성분이 사실은 이런 쾌변을 유발하기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원래 예전에도 치험 사례가 있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문헌에도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매일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잊고 있다가 아침에 변을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쾌변을 받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제 먹었던 그 영양제 덕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변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변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작용하는 원리에 따라서 그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하게 지금 현재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 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리에 자주 쓰니까. 결국 뭐냐, 이게 단순히 약재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요리할 때 가장 흔하게 먹습니다. 뭐냐? 바로 파예요. 파? 그 맞습니다. 송송송 파 송송송 했을 때 그 파입니다. 특히 대파거든요. 대파 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대파를 우리가 말 그대로 줄기를 잘라가지고 위에 이파리만 따다 썰어가지고 국이나 이런 데 말고 양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요리에 쓰잖아요. 근데 지금 대파 뿌리, 아마 이걸 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파 뿌리는 먹지 않고 대부분 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대파 뿌리가 있는 그 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약재입니다. 이거를 동양에서는 뭐냐면 총백이라 불러요. 대파의 흰 부분을 뿌리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어제 먹었던 비염약의 주요 성분은 바로 이 총백 성분이었어요. 이 총백을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동양의학 같은 경우에는 탕제를 만들 때 총백을 이용한 탕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총백의 특징을 알게 되면 오늘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총백은요, 쉽게 말하면 맵죠. 맵다는 성질은 말 그대로 따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 총백은 어떻게 표현하면, 경락을 표현했을 때 어려우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가시면 돼요. 앞에 있는 경락을 인맥이라 그래요. 이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우리 성기 쪽까지 쭉 내려오는 일자로 되어 있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신경학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오장육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 쪽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화기관을 보통 지나가면서 이쪽의 신경들과 다 겹쳐요. 그거를 이제 하여튼간에 인맥이라는데, 이 총백의 역할은 이 인맥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총백의 이 주요 성분은 마늘처럼 알리신이에요. 이 알리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총백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 표현할 때는 이 인맥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뭐라면 이 밑을 다 훑고 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의 원리를 찾아보니까 뭐하냐, 이 장 쪽 있죠? 이 소장에서 암주간이라 그래요. 이 소장에서 지방산 같은 게 흡수가 될 때, 이 해부학적으로 여기서 지방이 흡수가 되면 간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심장 부근은 이 쇄골 있죠. 좌쪽 왼쪽 쇄골화 정맥을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혈관으로 다시 퍼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총백의 성분을 쓰면요, 이게 경락의 의미든 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랫배 쪽 배꼽 주변이나 이쪽이 뭔가가 문제 있거나 좀 차다, 배가 차다든지 또는 이쪽 부위에 여자분들 뭐가 있죠? 자궁 있죠. 실제로 자궁에 냉증이 있다든지, 또는 말 그대로 여자의 질 부분에서 냉이 많이 나요 이러신 분들은요, 보통 이쪽 이 인맥 쪽 경락에서 순환이 안 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쇄골화 정맥을 타고서 올라가는 이쪽 라인들, 이 라인들에 뭔가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때 탕제를 보면은 총백이 들어간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아랫배 쪽에 문제가 있다, 좀 많이 차다, 여자분들 자궁 질환이 있다, 또 냉이 너무 많다, 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랫배가 좀 차요, 찬 걸 먹으면 배앓이를 해요. 이런 분들은 이 팥뿌리 같은 거를 해서 드시면은, 이 아까 말한 해부학적으로 뭐라 했죠? 경락은 인맥인데 이걸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소장 밑에서 위쪽으로 자고라 생목까지, 정맥까지 올라간 이 길, 림프관 길, 이쪽 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배가 좀 차다 이러신 분들은 팥뿌리를 달아 드시면 도움이 받겠죠. 실제로 탕제 중에 오적산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서 가끔씩 저희한테 전화가 올해도 오게 했어요. 왜냐면 오적산을 약국에서 취급하는 곳이 잘 없어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저는 웬만한 모든 약들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한테 취급을 해서 연결 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오적산에 들어간 성분 몇 가지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총백이에요. 근데 오적산을 이제 딱 이제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고 먹어봤던 분들도 있는데, 오적산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오적산은 형상적으로 얼굴이 약간 굉장히 넙대대하고, 얼굴도 넙대대한 떠나서 몸도 굉장히 비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펀지처럼 뭔가가, 우리가 이게 동양의 습하다, 결국 뭐냐, 뭔가가 물살처럼 뭔가 포동포동하는 이런 분들, 부하다, 이런 분들이 드셔야 돼요. 왜냐면 약이 들어간 성분들을 보면은 림프를 굉장히 빨리 빼거나 정체를 푸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른 분들이 드시지 않아요. 근데 말랐는데 내가 배가 좀 차요, 이런 분들은 맞지 않겠죠. 들어간 성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적으로도 특징이 있어서 무조건 배가 차니까 오적산을 먹는다 이런 건 없어요. 왜 이 말씀 드리면서, 참고로 몇 달 전에 이런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오적산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맞지 않는. 근데 지금 제가 총백 팥뿌리에 대한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응용해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총백의 특징 중에 뭐가 있죠? 여기 림프 순환을 잘 순환시키는데 심장 부위엔 자골화 생물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심장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굉장히 잘 써요. 실제로 총시탕이라는 게 있어요. 총시탕이 뭐냐면, 우리가 그 콩에서 추출한 나토키나제, 제가 전에 영상에 설명했죠. 나토키나제는 혈전, 말 그대로 혈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도와준다 했어요. 근데 이 총백 같은 팥뿌리는 그걸 잘 돌린다 했죠. 순환도 잘 시킨다 했죠. 이 두 가지를 쓴 건데, 실제로 알리신 같은 성분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은 심장 질환에서 염증 같은 거 잘 잡고, 심혈관 질환이나 혈관 질환을 굉장히 잘 드는 보고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세포가 파괴되는 여러 가지 이런 혈관 질환 문제가 있을 때 총백 같은 이 황추출물을 쓰게 되면 효과가 뭐하다? 좋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 자궁질환 있고 배가 냉하고 이런 분들, 또는 마르거나 통통한 거와 상관없이 이러신 분들은 제가 뭐라면, 파를 위에만 드시고 밑에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요. 그거를 원래 보통은 이제 한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촌 단위를 쓰거든요. 3.3cm를 촌이라는데, 팥뿌리만 쓰지 말고 그 위에 3촌 정도까지 해가지고 잘라서 흰 부분을 써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팥뿌리 정도 이 범위를 잘라서 이거를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물에 끓여서 그 물을 좀 드셔요. 그거를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영양제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약국에서 종종 쓰는 거 하나 설계해 드릴게요. 이 성분인데, 뭐 카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성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냐, 총백에다 팥뿌리에다가 나토키나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순환을 잘 시키겠죠. 그리고 소읍이나 진피 같은 생약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심장 펌프나 이 폐 쪽에 순환이 좋아져요. 아까 해부학적으로 이 위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순환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충실하게 원리를 가지고 만든 영양제예요. 그래서 이걸 응용할 때도 보통 어깨 문제가 이유 없이 자꾸 아프거나 배가 자꾸 차서 자궁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보통 쓰면은 왠지 모르게 잘 풀린다, 좀 편해졌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 원리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해부학적이나 그 해부학적인 원리가 원래 경락학이나 체절신경하고도 이렇게 신경적인 거랑 연결되거든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영양제도 같이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단골, 아주 오래된 단골한테 참걸 먹고 배앓이를 해가지고 또 피부가 뒤집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분들한테 영양제를 주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말린
생강, 그러니까 건강이라 그러죠. 건강하고 이런 팥뿌리를 달여가지고 물을 수시로 마시라고 했어요. 그럼 배가 편해지거든요. 이런 점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똥을 잘 쌌다. 똥을 왜 잘 쌌을까? 말 그대로 이 아랫배 순환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방대사, 암주간 이런 거 말고 지방대사니까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겪었던 비염에도 도움이 된 걸 연결시켰지만 사실 근본 원리는 이 아랫배 순환을 통해서 암주간이 림프관 순환이 좋아진다는 점, 그래서 혈관 질환이 좋아진다는 점, 지방대사가 좋아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 운동이 좋아지면 당연히 숙변이나 쾌변을 볼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 이렇게 짜르륵 연결되는 거니까 오늘 이 점을 참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번뜩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